뉴욕 증시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는 기술주 실적 발표와 또 올해 첫 FOMC 회의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참 많은데요. 자세한 증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마켓 전략실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바이든 취임 효과로 최고치 랠리를 보였는데요. 월가에서는 조정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왔던데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국 증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향후 이제 논의 가정성의 노이즈 때문에 앞으로 좀 변동성이 커질 여력은 좀 있지만 네. 여전히 이제 불 마켓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은 높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최근 이제 버블 우려에 대한 우려들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좀 이성적 사고가 아직까지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선행 시그널로 세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 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과거 2003년도 5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시절에 금리 수준을 하회한다고 하면 크게 증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004년 10월 이제 QE3가 이제 종료가 됐고요. 2015년 12월에 첫 금리 인상이 있었던 시절에 이제 실업률이 5% 정도 됐기 때문에 현재 이제 12월 기준으로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6.7% 정도라고 하면 아직은 이제 긴축 우려가 높아질 여지는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시그널은 이제 비트코인과 테슬라 가격 추이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제 두 자산 모두 상승 랠리를 크게 펼친 상황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달러를 이제 지지한다고 하면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 보고 있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월 8일 고점 찍고 나서 지금 변동성이 좀 높아지고는 있지만 일단 지금 심리선 지지선이라 할 수 있는 이제 800달러 선을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크게 문제는 안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미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기준선 100을 좀 하회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증시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라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성적 가열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지 비이성적 가열을 통한 어떤 버블 우려가 높아질 시점은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버블 우려가 있는 부분 아무래도 기술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도 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스타트를 끊었던 넷플릭스랑 인텔은 일단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다른 대형 기술주들은 좀 어떤 편인가요? 동일하게 이제 이번 주 발표되는 이제 미국의 대형 기술주 실적들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좀 상위에서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분위기가 좀 온화하게 확산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90% 이상이 순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당 순이익 우리가 이제 보통 EPS라고 하는 수치 자체가 전분기 대비 또 전년 동기 대비 다 잘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27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애플 같은 경우에는 5G 확산 그리고 이제 그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서 아이폰 판매가 많이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1분기 매출액 자체가 1,026억 달러 정도 해서 분기 첫 이제 1,000억 달러를 넘어가는 어떤 호실적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41달러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서는 13% 오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애플의 이제 호실적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이번 주 발표되는 기업들에게 좀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서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규제 이슈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뭐 바이든 취임 이후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이제 우려들이 좀 최근 들어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제도를 신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백악관과 실리콘밸리 간의 어떤 조종자 역할을 할지
아니면 이제 감독하는 자리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밝혀진 부분들은 없는데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중국과의 기술 패권을 놓고 아직까지 경쟁하고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의 경제 회복 또 미국의 기업들이 경영 환경이 좀 비우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정책들을 바로 꺼내들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6.7%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이제 경제 환경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가 좀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어떤 주축이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규제안을 꺼내들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은 바이든 집권 2년 차 후반 정도 돼야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 부분들이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주목할 이벤트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FOMC 회의입니다. 앞서 파월 연준 의장은 출구 전략을 아직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올해 첫 FOMC 관전 포인트는 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연초 이후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빠른 속도로 1% 가까이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위험자산 선호가 악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시장의 의구심들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FOMC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긴축보다는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갔다는 부분들을 좀 재확인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FOMC를 통해서 이번에 가시적인 변화는 없을 거로 좀 보고 있고 결국 이 연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언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락시켜줄 수 있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설을 통해서 이 긴축을 고려할 시점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이제 연준이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켜줘야 되는 발언들이 좀 필요할 것을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은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갈 여지가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바이든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아직은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큰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올해 1, 4분기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마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사이 그게 일단락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원안 규모보다는 축소될 여지가 높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양책 자체가 GDP의 8.9% 정도 되는 규모인데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이 나온 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원에서 좀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무 장관으로 취임한 앨런 의장이 최근 들어서 코로나 대책을 주문한 부분들이 있고 부채가 확대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편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맞물린다고 하면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가감한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 개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해외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일명 서학개미라고 하죠. 저희 방송에서도 이렇게 매일 아침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서학개미를 위한 추천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어떤 게 포함될까요? 아무래도 최근처럼 버블류가 높아질 만큼 가격 지표가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사실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ETF를 통한 간접 투자가 이제 안전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바이든 시대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책 수혜가 가능한 대표적인 ETF를 중심으로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친환경과 IPO, ESG 그리고 이제 차세대 인터넷 게노믹스, 유전체약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상을 기초지수로 하는 ETF에 관심을 좀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수혜도 있지만 2019년 11월에 유로피언 이제 그린딜이 발표됐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IPO는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이제 간접적으로 상장하고 있는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는 ESG가 기업을 평가하는 하나의 핵심 지표로 좀 우뚝 서고 있기 때문에 ESG에 대한 관심 높일 필요가 있고요. 네. 차세대 인터넷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과 같은 인터넷 테마로만 산업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산업들이 테마가 된 상품이고, 게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편집 기술과 같은 앞으로 유망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5가지 테마를 바탕으로 관련된 ETF를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